네, 오늘은 요님들을 ETF 세계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김남기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부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경제쇼 요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ETF와의 인연이 꽤 길잖아요.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도에 제가 ETF 업무를 시작했고요. 네. 우리나라 ETF가 도입된 게 2002년이니까 우리나라 ETF 도입된 지 한 5년 정도 있다가 초기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초기에 따끈따끈할 때 같이 시작하셨군요. 예. 아직 따끈따끈해지기도 전에 네. 했고 그 전에는 운용사에 펀드 회계팀으로 처음에 입사했다가 예. 거기서 한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채권 트레이더, 머니마켓, 채권형 머니마켓 펀드, 네.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 새로운 ETF라는 영역이 좋아 보인다라는 선배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예. 2007년부터 ETF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쭉 계속 ETF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는 따끈따끈해지기 전 초창기니까 네. ETF 업무를 맡았을 때 약간 낯선 부분도 있고 이게 나한테 비전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스스로 가졌을 법한데 그래도 선배의 조언을 또 따라가셨네요. 뭐 사실은 예. 제가 무슨 인사이트가 있거나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채권 운영 업무를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한 3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란 게 사실은 이제 워낙에 잘 갖추어진 시장이고 워낙에 크고 이미 성숙된 시장이어서 제가 그 안에 있어 오래 계속 있는다고 해서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단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다는 생각에 약간 좀 한계를 느꼈었고 뭔가 성장하고 새로운 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마침 뭐 ETF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저도 ETF를 전혀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그때는 굉장히 어린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이게 이 길이 아니면 네. 다시 돌아오면 된다. 떠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주 쉽게 이제 ETF에 가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게 운용업계의 거의 기초인데 기초를 쌓고 트레이딩 훈련을 쌓고 운용을 차례차례 단계별로 정말 ETF 그 채권 운용이라는 정말 이렇게 정규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엔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ETF 시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 많은 선배님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셨고 불모지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예. 저는 그냥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고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는 2007년도 11월에 갔었는데 한 예. 2, 3년 동안은 ETF 시장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길이 맞나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끔 지금도 그때 썼던 일기를 꺼내 보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30살 이때 이럴 때니까 그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건가 맞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을 막 하면서 그때 네. 썼던 일기 중에 하나가 가장 고민됐던 시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1년만 더 해보자. 딱 1년만 더 해보고 네. 그래도 이 길이 아니면 돌아가자. 대신 그 1년 동안 내가 회사 불 끄고 나간다. 라는 결심을 하고 1년을 보냈는데 예. 1년이 되기도 전에 사실 그런 생각은 이제 없어지고 예. 그 이후로는 뭐 이 길이 맞나라는 고민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히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셨고 딱 18년 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운명같이 ETF라는 시장에 몸을 담게 되면서 네. 가만히 보니까
대표님은 혁신과 그리고 도전 이런 걸 또 즐겨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거 뭐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1년 뒤에 한번 해보고 열심히 네. 해보고 불 끄고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보면 대표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지금은 생각을 불은 끄고 나오진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님이시니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ETF 열풍이 어마어마해요. 인기가 엄청 네, 높아져서 엄청납니다. 최근에 그거를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하셨어요? 뭐 이거 ETF 좀 달라졌는데. 예, ETF 시장이 뭐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과거에 우리나라 ETF 시장은 초기에 뭐 2007년도 제가 처음에 합류했을 때는 네. 거의 아는 사람이 아는 분이 없었고 2009년, 2010년 이럴 때 인버스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면서 네. 개인들이 일부 개인 트레이딩하는 개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다가 그러면서 그래도 꾸준히 성장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ETF 시장이 질적으로 바뀐 게 2020년에 S&P 500 ETF가 나오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5년 이제 전이네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기점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ETF를 트레이딩용이 아니라 연금 계좌를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이제 투자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ETF 자산도 적립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네. 최근에 정말 더 가팔라진 게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펀드나 개별 주식보다 ETF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예. ETF가 정말 국민 재테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ETF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기사 것 나고 같습니다. 관심 예. 많고 그랬죠. 사실은 이제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증시를 부양하겠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은행이나 그 증권사 지점에 가서 펀드를 가입을 하셨죠.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약간 증권에 대해서 준 전문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준 전문가답게 ETF로 직접 매수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ETF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올라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거의 초반에 한 행보가 그렇죠. ETF 관련 그렇죠. 예. 매입이었으니까 그런 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남기에 충분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슬슬 이야기를 풀어낼 텐데 오랫동안 경제 시장에 몸담으시면서 최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자산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집값 잡고 그 돈을 쏠림 현상을 완화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몰릴 수 있게끔 코스피 네. 5천 시대를 천명했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도 잘 가면서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네. 뒤처지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제계 전반적인 자금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부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20년에 S&P 500이 상장되면서 ETF가 한 단계 또 그 당시에 발전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벼락거지. 네. 나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네. 네, 네. 이런 재테크 못 해가지고 이렇게 뒤처져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특히 그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확대되고 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이제 시대가 오면서 모든 자산이 오르는 everything rall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많은 자산이 오르고 있어서 이제는 네.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투자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 재테크가 된 ETF를 투자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운용사의 책임자로서 네. 굉장히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운용의 ETF 부문을 또 이끄는 대표님이시니까 네. 어깨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지금 ETF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설렘, 예, 그렇죠. 예. 자신감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지 설렘과 않을까. 자신감 그거와 거의 맞물려서 네. 책임감과 사명감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에브리띵 넬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물 자산에 투자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도 공론이 하면서 요즘 뭐 주시장도 제2의 동합 개미 운동 그때가 또 연상이 되고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건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 투자라기보다는 지수 투자에 가까운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수 투자에 인기가 있는 거, 자금이 몰리는 이유, 이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심리는.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경험 그리고 뭐 운용사 및 여러 사람들을 통한 교육의 네.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ETF가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왜? 워렌 버핏 같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 네. 특정 종목을 연구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그 타이밍까지 이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만 투자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었는데 네. 주식 투자였는데 ETF가 오면서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도 ETF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든 게 ETF 때문에 성공했다. 그 요인이 바로 지수 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개별 종목을 분석하고 개별 종목에 어떤 그 산업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개별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 주가가 이 기업의 주가가 가격이 어떻고 지금 과열되는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네. 추적해야 되는데 이런 지수 우량주를 포함하고 이런 지수에 투자하면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ETF는 지수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지수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예. 혁신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새로 지수에 편입이 돼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종목이라도 혁신을 잃어버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비중이 줄고 결국은 지수에서 편출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내가 일일이 종목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좋은 종목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능력, 예측 능력 그런 것이 없어도 꾸준히 사모으기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게 만든 게 ETF이고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과거 2020년부터 최근 한 2025년까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폭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워런 버핏 같이 잘 나가는 혹은 유명한 전략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개개인이 자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현명한 어떻게 보면은 손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찾아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S&P 500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예측해야 될 것은 어떤 기업이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네. 아니면 더 쇠퇴할지 그 산업에서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혹시 CEO가 무슨 배임이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고 변동성도 줄 수 있는 거고 전혀 예. 예측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 그리고 미국도 계속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도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거에 두 가지 정도만 네. 예측하고 꾸준하게 사모으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S&P 500 투자이고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올해 낸 상품 중에는 이런 이제 인덱스 패시브 투자에 아주 극단에 있는 네. 최고 정점에 있는 상품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라는 네. 상품인데 이 ETF는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주식에 예. 투자를 합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네. 당연히 한국 주식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주식을 사고 있어서 이 주식들 동시에 투자하면서 내가 미국이 더 좋을지
중국이 더 좋을지 네. 그것조차도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미국이 좋아지면 미국 비중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 일본이 더 성장하면 일본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나는 이것만 계속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예측해야 될 것은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 네. 그리고 화폐 가치가 전 세계 화폐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만 예측하면 무조건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 아, 이런 게 패시브 인덱스 ETF 투자다 보니까 많이 확산되고 그렇네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님들 같은 경우에는 ETF에 투자하는 거는 장바구니를 산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인기 있는 그 물건들이 1, 2부터 10위까지 있는데 뭐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교체가 되는 거고. 리밸런싱이라는 예. 절차를 통해서 예. 지수에서 자동으로 나가니까 내가 네. 팔고 사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예. 나는 그 ETF 바구니만 계속 사면 바구니 안에 있는 종목들이 바뀌는 예. 거죠. 네. 결국 가치 있는 바구니, 새롭게 그렇죠. 꾸며진 바구니만 잘 착착착 모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인데 네. 교육이 또 제대로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교육이 제대로 그러니까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예, 주셨으니까. 정말 2020년부터 그 바람이 시작됐는데 지금 5년 차 됐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고 특히나 그 사이에도 시장에 등락을 거듭했거든요. 예. 그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학습했다. 그래서 그런 학습한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네. 방송 왜 매번 진행하잖아요. 생방송 진행하는데 예전에는 주식 종목만 이렇게 콘텐츠를 배치했다면 네. 이제는 회사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ETF 전략을 꼭 넣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기 있고 원하니까 그리고 투자 정보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구나. 저건 그거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좀 느끼는 바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경제를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근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렇죠. 예. 목표로 타깃으로 하는 전략들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 중심의 ETF나.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네. 2020년부터 시작된 투자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고 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를 주목했을까? 빅테크. 특히 빅테크 중심에 네. 이제 빅테크들이 AI라는 새로운 AI 혁명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꼭 AI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네.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주주환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맞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그런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인 것 같아요. 안정성. 맞아요. 안전해야죠. 그러면 대표님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정성 이건 어떻게 보면 노후와도 연결시킬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내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 자금인데 안전하지 않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없겠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예. 지도를 보면 미국은 양쪽에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고 예. 위아래를 보면 멕시코와 캐나다라는 예. 굉장히 광대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인접국들은 굉장히 우호국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 나기가 굉장히 힘든 지형이다. 네. 아무리 유럽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중국이 좋아 보이고 뭐 대만이 좋아 보여도 전쟁의 가능성이 있어. 과거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10년, 20년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의 위험이 있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좋은 기업의 그런 혁신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이란 지정학적인 이유도 네, 네, 장기 네. 투자하기에 좋은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세계 경제 대국 1위 미국에 네. 대한 파워는 뭐 있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네.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패권 전쟁에서 그렇죠. 복을 받은 나라이긴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성과는 좀 많이 났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투자의 안정성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쪽으로 쭉 그러면 계속
가봐도 되는 걸까요, 전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해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지수가 이제 4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의지대로 5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국내 투자 관련해서는? 뭐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벌써 너무나 빠르게 4천 포인트가 왔고 네, 넉 달만 네. 남짓해서. 5천 포인트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네. 추세라면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전히 너무 싸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SK 하이닉스만 봐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포워드 PER 같은 경우가 10배가 이제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엔비디아가 50배, TSMC가 30배 이런 거 비하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이 싸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5,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실 개별 기업에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재미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요? 이렇게 네. 가는 장에서 개별 종목에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번 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도주들이 정말로 달려준 그런 시장이거든요. 미국처럼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갔잖아요. 미국도.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그런 특정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목도 지금이라도 타야 되냐, 지금 그 종목 투자해야 되냐,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여서 우리나라 투자도 지수 투자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만 투자하더라도 올해 벌써 한 70%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또 수치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 7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선방산 원자력은 100%가 넘는 수익,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 넘긴 종목, 섹터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또 발굴해서 지금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수 전체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그런 종목들이 무조건 끼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의 상승을 놓치지 않는다. 시장만큼만 올라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포모를 느끼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급하게 그런 섹터를 쫓아가기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좀 미국 시장을 S&P 500, 나스닥 100 위주로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대표지수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천에서 4천 가는데 넉 달 정도 걸렸고 4천에서 5천 가는데 이제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속도가 가팔라서 이 불장에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가는 종목이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시장이 잘 갈 수 있다라고 확신만 있다면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데 증권주 가는 것처럼 최근.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ETF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지만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특정 섹터에 투자, 성공하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 특정 종목에 투자, 성공하면 정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내가 그런 것들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 능력이 있냐.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시고 아니면 예측을 줄이고 내가 예측할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외국인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주환원 관련한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예측하고 확신하시면 시장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TF 대표님을 모셨다고 해서 제가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경제쇼는 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이기도 한데 노후 생활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수익도 상대적으로 챙기면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뭘까 고민하실 텐데 오늘 ETF 전략 이렇게 가만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또
현명한 투자자에게 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럼 ETF 같은 경우에는 왜 종목은 샀다 팔았다 그렇게 네. 하는데 매매에 적기 좋은 타이밍이 있을까?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있나요, 대표님? 우상향하는 안전한 우량주로 다수의 우량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면 이제 자 종목을 정했어요. S&P 500, 코스피 200 정했다. 그러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요. 라는 게 또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네. 같습니다. ETF를 언제 사야 될까라는 네.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1982년부터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어요. 3명의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매달 200불씩 3명한테 주어지고 이 3명은 200불씩을 받는데 네. 두 개의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3%, 연 3% 예금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은행에. 예, 그리고 하나는 S&P 500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A, B, C 투자자가 서로 이제 다른 네, 투자 네. 타이밍으로 투자하는데 네. A 투자자 같은 경우는 200불을 받으면 차곡차곡 예금에 모았다가 하필이면 매번 꼭지에 했던 투자자. 아. 블랙먼데이 직전에 꼭지에 아이고, 투자하고 쿠웨이트 전쟁 나기 직전에 투자하고 예. 뭐 IT 버블 직전에 투자하고 폭락 직전 순간. 코로나19 뭐 이런 식의 아이고, 정말 최악의 예, 타이밍에 예. 투자했던 투자자. 예. 두 번째 투자자는 차곡차곡 모았다가 폭락이 왔을 때 최저점에 모아놨던 예금을 다 털어서 ETF에 산 투자자. 아, 답이 나오네요. 최고의 타이밍.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자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매달 그냥 예금 안 하고 200불을 모두 S&P 500에 투자했던 투자자.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오. 세 명의 투자자 중에서 예. 누적으로 했을 때 네.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던 투자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지금 맥락상으로 보면 대화의 맥락상으로 보면 3번인데 네. 진짜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사야 돼? 예. 지금 좀 이따가 예. 좀 빠지면 사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 정말 사실 되게 긴 시간이죠. 40년 넘은 시간의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러면 82년도에 그런 그렇죠. 걸 했다고 82년부터 그랬죠? 누적으로 쭉 한 거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최저점에 예금을 모았다가 최저점에 네.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왔을 때 모았던 투자자보다 예.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매달 S&P 500에 모았던 투자자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뒀다라는 게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약간 좀 의외이죠. 근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요? 예. 첫 번째 투자자 있잖아요. 기껏 예금으로 막 모았다가 이런 거죠. 예. 참다가 남들 다 사서 막 옆에 여기 옆에 영희 엄마도 지금 주식으로 돈 벌었고 철수 엄마도 돈 벌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서 그게 그때 포모에 대한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때 산 예. 투자자 음. 그런 투자자조차도 네. 예금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거뒀다. 아, 그래요. 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네. 우상향하는 우량 자산을 골랐으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최대한 빨리 자주 사는 거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Just do it. 지금 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 매년 연말이 되면은 강연 기회가 많아서 강연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하필이면 그때가 대부분 다 지수가 꼭 S&P 500 꼭지 최고점이어서 항상 고민이 많으실 때예요. 네, 그럴 네.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라도 사신 분들은 아, 지금 수익을 거뒀죠. 매년 그렇네요. 1년, 2년. 그렇네요. 먼저 지금 빨리 하신 생각해보면. 분들이 빨리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 이런 우량주 투자 같은 경우는 얘가 오를까? 얘가 빠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내가 어차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내가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내 화폐 가치 하락은 불보듯 뻔한 건데 나의 이 현금을 어떤 자산으로 바꿔놔야 내가 이 화폐 가치 하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게 주식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여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 얘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글로벌 유동성 이 세상에서 맞습니다. 내 화폐를 어떤 자산을 바꿔놔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까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플레이션 시대가 왜 무서운지 아시죠? 이 물가 굉장히 높은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냥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ETF 투자는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찍 네. 시작하는 자가 그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네. 대화의 그 맥락 속에서. 네, 코로나19 네. 때도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거든요. 하루하루 보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게 현금, 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게 주식인데 네. 5년, 10년의 시간으로 지나고 보면 가장 위험한 게 현금이고 음. 가장 안전한 게 주식일 수 있습니다. 우량 주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값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투자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깨우치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거를 해주시고 실제로 계시네요. 네. 경험으로 통해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눈이 띄어서 네. 지금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먼저 시작해서 이런 분들은 이미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지금 막 ETF 막 네, 블로그 네, 네. 하시고 유튜브 하신 분들이 네.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은퇴해서 파이어족이 돼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부럽네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ETF로. 네, ETF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본인은 이미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도 형성해 놨고 네. 이런 걸로 해서 굳이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이런 예. 분들이 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소액이라도 빨리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주변에 요즘에 투자 뭐예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막 네. 물어보고 다니는데 ETF 얘기가 요즘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냥 ETF 네. 오르는데 조금 있으면 뭐 이런 얘기 등 이게 좀 사실적인 근거에 바탕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노후도 연결돼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의 하나의 그 전략처인데 그런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국민들은 한국 그 국민들은 월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배당 ETF. 배당. 그렇죠. 근데 ETF도 대표적인 그런 전략군들이 좀 많잖아요. 네, 예. 뭐 주식의 배당을 통해서 주식 배당을 매달 나눠서 드리는 월분배 ETF 상품이라든지 네. 뭐 재작년부터 유행했던 커버드콜 ETF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기가 있고 특히 이제 커버드콜 ETF가 과거에도 있던 상품이었는데 네. 재작년에 저희가 커버드콜 2.0이다 전 세계 최초로 선언하면서 냈던 상품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미래셋이 개발한 네. 기존의 커버드콜과 다르게 시장을 따라가면서 90%에서 한 80%를 따라가면서 커버드콜을 통해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드리는 그런 이제 네. ETF였는데 커버드콜 ETF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ETF의 분배금과 주식의 배당을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네, 네. 주식의 배당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좋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회사에 있는 캐시 현금을 그쵸. 네. 뭐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뭐 주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주주한테 적극적으로 준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좋은 거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한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현금을 줬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해요. 예. 근데 배당했는데. ETF 분배금은 ETF라는 가격에서 분배금이라는 거를 중간 일부를 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ETF 가격이 10,000원이다. 네. 근데 1,000원의 분배금을 줬다. 그럼 ETF 가격이 9,000원이 되는 거죠. 예. 주식에 이제 약간 반대 배당하고는 개념. 이제 다른 거고. 개념, 다른 개념. 그리고 커버드콜 ETF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이제 막 뭐 광고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커버드콜 ETF를 이제 연금 자산을 불려야 되는 이제 젊은 분들도
주력으로 모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직접 설계하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국내 최초로. 네,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데. 원래 예. 이 커버드콜 상품은 예, 50대 이상의 예. 차곡차곡 연금을 모아서 이제 오. 적립이 끝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모아놓은 은퇴 자금을 질서 있고 계획 있게 꺼냈을 수 있을까? 그 연금을- 용님들에게 맞는 그런 그렇죠. 전략일 연금을 수 있겠네요. 인출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만든 예, 상품인데 예. 20, 30대 분들이 많이 쓰셔서 제가 최근에 뭐 어디 뭐 가서 20,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커버드콜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님들이 필요하신 상품이죠. 요즘에 2030 세대도 관심이 있으세요? 예, 아. 그래서 저는 2030은 그냥 예. 원지수 투자하셔라. 아. 코스피 200, 그 나스닥- 나이별로 맞춤이 있으니까. 나스닥 100, 아. 원래 지수가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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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 지수에 투자하면서 예. 적립을 꾸준히 더 크게 연금 자산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요님들은 이제 더 좀 자세히 50에서 좀 80 예. 분들이 예. 이제 커버드콜을 만든 이제 개발 배경이 뭐였냐면 네네. 적립의 상품을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립에 대한 상품은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업이 됐다.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이 어떻게 꺼냈을까라는 그런 연금 인출에 맞는 상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노후에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내가 20년, 30년 모아가지고 뭐 특정 금액을 모았어요. 큰 금액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은퇴를 했어. 이 자금으로는 살아야 돼. 네. 근데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중간에 그쵸. 예. 갑자기 어떻게 큰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내가 모아놓은 연금 자산을 충분히 다 쓰지 못할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예. 저희는 그거를 마지막 입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입세 증후군. 오헨리 소설에 예. 마지막 입세라는 게 있죠. 예.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네. 저 낙엽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으려나? 이런 것처럼 예. 내가 S&P 500을 아. 차곡차곡 평생 만 주를 모았는데 다른 돈이 없어가지고 네. 계속 200주, 300주 팔아서 생활자금을 써야 돼. 음. 줄어드는 주수를 보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공포감과 박탈감을 예, 느껴서 예. 못 팔고 아껴서 못 쓰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다 못 쓰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커버드콜을 이용하면 네. 똑같은 S&P 500에 투자하면서 옵션을 이용해서 연 10%의 분배금을 주는 상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네. 국내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7% 정도 분배금을 주면서 저희가 설계할 때 네. 과거의 그 해당 지수의 성장률과 변동성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원금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그 레벨을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기본 투자금이라고 치면 잃지는 않으면서 그렇죠. 예, 뭔가 물론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되는 수준에서 오히려 분배금이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네. 맞춰놨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생 모아놓은 ETF를 팔지 않아도 ETF에 나온 분배금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 내가 10%가 필요해? 그러면 10%를 주는 커버드콜 ETF를 사서 생활하고 혹시 남아? 네. 그러면 다시 ETF에 오히려 더 투자할 수가 투자할 수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 알뜰살뜰 또 생활하면 오히려 주식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생활형 ETF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계획하니까 네. 미리 질서 있게 계획 있게 노후를 내가 모아놓은 연금 자산으로 생활할 수 있다. 예.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커버드콜 ETF입니다. 예.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쓰신 책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후 생활에 좀 마음을 좀 놓고 네. 편안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주식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자산을 그걸로 하기보다는 일부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투자 그렇습니다. 유의사항까지 네네네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 외에 어떤 네. 걸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힌트를 조금 더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ETF 관련해서는? 사실 뭐 ETF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1,000개가 넘거든요. 네. 너무 종류가 이제 많아서. 네,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나 나스닥 100, 코스피 200 ETF 같은 것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요님들 네. 같은 이제 그 시니어 분들은 안정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안정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주 ETF, 배당주. 예, ETF 같은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배당 관련된 상품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S&P 다우존스에서 만든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SCHD의 투자 방법론을 우리나라 투자 주식에 적용해서 만든 상품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이것도 3%가 넘는 이제 월 주식 배당을 통해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고 예. 굉장히 그 섹터별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요님들이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네, 금 관련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금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럼 금이 지금 4,000불 넘었다가 지금 잠깐 떨어졌는데 네, 네. 금이 좀 오를까? 금 투자할 때 맞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 현금을 어떤 자산으로 바꿔놔야 예. 가장 안전하고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KRX 금 현물 ETF에 투자하고 계신데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것도 많이 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의 금 가격은 다 다릅니다. 한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그거는 정말 이거의 비교는 종로에 있는 금은방 가격으로 ETF로 사신다고 생각하면 네. 가장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 우리나라 KRX 금 현물 그 시장이 금은 투자하게 되면은 금을 보관하는 보관 비용이 있거든요. 예. 예. 금을 보관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거래소가 가장 쌉니다. 그런 또 네. 매력이 있군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로 가져가시기에 네. 우리나라 KRX 금 현물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금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 관점이 아니라 네. 내 현금을 어떤 자산으로 바꿔놔야 가장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런 관점에서 금도 여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 상품 중에서 KRX 금 현물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ETF 시장에서 한 18년 정도 몸담아서 현장 그런 실전 경험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설계도 하셨고 네. 커버드 콜 2.0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 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인상적인 거 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신 김에. 너무 예. 많은데 어찌 보면 이제 저의 인생과 네. 우리나라 ETF 시장을 바꾼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에 입사해서 회계팀에서 시작해서 채권을 통해서 2007년도에 이제 ETF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전 직장이 삼성자산운용이었어요. 예.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직장 생활 시작했고 2019년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지금 옮겨서 지금까지 코로나 기점으로 네, 코로나 직전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옮겨서 이제 지금까지 ETF를 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에 옮겨서 자, 내가 새로운 곳에서 이제 우리나라 ETF 시장이 레버리지 인버스 중심의 그런 트레이딩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네. 연금을 통해서 투자하는 그런 적립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당찬 포부로 이제 회사를 이제 이직을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레버리지 인버스 매매가 폭발을 했어요. 근데 급락을 하니까 레버리지 통해서 단기로 대응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뭐 이제 미래에셋만의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거 그냥 원래 가고자 했던 그런 길을 가자라고 해서 만든 상품이 미국 S&P 500.
그런 ETF, 계기로 현물형 예, ETF였고 예, 예. 500개의 종목을 직접 주식을 담아서 운용하는 ETF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금에서는 현물을 직접 주식을 직접 담는 ETF만 편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국내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S&P 500 같은 그런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길을 가자라고 해서 만든 네, 상품이 네, 네. 결국은 이제 지금의 타이거의 정체성을 만들어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ETF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이고 네. 10조가 넘습니다. 벌써 이 10조가 넘었어요. 예, 어허. 그래서 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네. 가장 중요한 상품이고 그런 에피소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랄까 그 히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대표님과 ETF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이미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미에 ETF 본질이 뭔가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연 맞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ETF의 본질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딱 이거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뭐예요? ETF의 본질보다 투자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네, ETF 투자의 본질이 뭐냐? 투자의 본질. 네. 예. ETF 투자를 해야 그게 되니까. 정확한 질문이 네. 되겠네요. ETF 투자의 본질이 뭐냐라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ETF 네. 투자의 본질은 예측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측을 최소화하는 것.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측을 하지 않는 게 ETF 투자의 본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ETF가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상품이라는 거는 예측을 잘하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었던 주식 투자가 네. 예측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성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예. 바꿔준 게 ETF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의 본질은 예측을 최소화하고 극단적으로는 예측을 하지 않는 거다. 물론 ETF에도 굉장한 예측이 필요한 상품들이 있어요. 네. 뭐 특정 섹터라든지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ETF의 본질에 부합하는 상품은 극단의 아까 말씀드린 토탈 월드 스탁 네. ETF, 전 세계 주식을 담는 ETF, 그거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높으면서 그 대신 좀 더 예측을 해야 되죠. 미국이 잘 될 것 같다는 예측을 네,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S&P 500 ETF. 자산군은 또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한국이 더 좋아. 코스피 200 ETF. 점점점 예측을 좀 더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예측보다는 상당히 그렇죠. 예측이 예. 줄어들 수 있다. 예. 예. ETF의 본질은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서 예측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측하지 않는 게 ETF 투자의 본질이다. 네. 명언 중에 명언 같다는 생각이 대표님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님들을 위한 투자 조언 이런 부분도 쭉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경우는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네. 전 세계 자산이 크게 상승하면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는 투자를 통해서 그런 상품을 제공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ETF는 또 ETF의 장점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10,000원 정도의 대부분의 ETF가 10,000원 내외에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일단 시작해 보자. 오늘 말씀드린 그런 종목을 한 주라도 일단 사보자.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꼭 시작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님들에게 ETF 세계에 초대해드리면서 ETF가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매매의 적기는 무엇인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대표님과 대화를 하면서 ETF는 소액으로 할 수 있고 은퇴, 자금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노후
생활 자금으로도 할 수 있고 월 배당 이런 부분도 나름 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투자 자산 전략 처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 그렇죠.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대표님 오시면서 ETF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드렸으니까 일단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ETF 투자 시작하세요.